한 2주 전에 특정 유튜버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보다 더 심한 게 이진호다. 그 당시 제가 올린 유튜버보다 더 심할 수 있을까 싶었고 이미 해당 유튜버의 컨텐츠를 몇 개 시청하며 저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기에 그냥 넘어갈까 싶었다가 그렇게 간단하게 판단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편파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다 싶어 깊게 제대로 확인해서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판단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컨텐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진호님의 신뢰도를 평가하기에 앞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평가할지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평가는 총 4가지 항목을 볼 거예요. 일단 어그로는 썸네일의 정도를 볼 겁니다. 자극적인 썸네일은 유튜브에서 필수죠. 다만 그게 거짓이 아니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과도한 어그로도 또한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책임감은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입니다. 일단 잘못을 안 만드는 게 가장 좋지만 이미 발생한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전문성은 이 사람이 진짜 전문가인가와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근거가 자료나 객관적 지표가 아니라 자신의 권위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컨텐츠 평가는 각각의 컨텐츠를 세세하게 확인하는 건데요. 사실 기반인지 너무 편파적인지 등을 보고 만약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함께 판단해 볼 생각입니다. 평가 방법의 가장 큰 중심은 AI를 사용하지 않는다입니다. 현재 AI는 완벽한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로 발생할 수 있는 컨텐츠 자체의 신뢰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 컨텐츠를 보고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겠습니다. 혹시나 해당 부분에 제가 기술적 허들을 느껴서 이러는 건 아닐까 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 저는 AI 관련 개발을 본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니 해당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채널을 확인하고 검증해서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이진호는 연예부 기자 출신의 60만 유튜버입니다. 좀 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필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62.4만 유튜버이고 영상들의 개수나 가입 날짜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던 날짜 기준으로 총 영상은 1517개, 쇼츠가 40개, 라이브가 189개, 그리고 롱폼이 1388개가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먼저 쇼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채널은 롱폼 위주라서 쇼츠 영상은 많지 않습니다. 약 2년간 콘텐츠를 올렸던 것으로 확인되고 총 40개의 영상 중 8개, 즉 20% 이상이 100만 회를 넘긴 걸로 봐선 쇼츠의 수익이 잘 안 나와서 그만둔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롱폼에 집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진우는 처음부터 이런 연예계나 사회적 뉴스를 컨텐츠로 삼았던 건 아니고 가수들이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는 등 홍보를 도와주는 그런 영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황교익 관련 컨텐츠가 아마 그 시작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컨텐츠는 약 7년 정도 한 거죠. 2310일 동안 1138개를 올렸으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롱폼 영상을 올린 셈이 되고 이건 엄청난 다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실수나 잘못의 여지도 많았을 거라 예상합니다. 이제부터 각 기간별 컨텐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진호님은 최근에도 활발하게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라 2025년 영상도 있지만 2024년도 영상부터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의 영상들은 아무래도 구독자가 많이 늘어난 이후의 영상들일 테고 그럼 이전보다 좀 더 신경 쓴 여지가 많을 수 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의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간을 보면 박지훈 최동석 이슈를 체크해 놨습니다. 해당 부분을 왜 체크했냐면 이진호 님이 거의 같은 이슈를 두 개의 컨텐츠로 나눠 올렸더라고요. 왜 그랬나 보니까 첫 번째 컨텐츠에 너무 박지훈 편에 드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많았다고 해요. 더욱이 제 채널에는 왜 일방적으로 박지훈 편만 드느냐, 박지훈 변호사라도 되느냐라는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최동석 위주의 컨텐츠를 또 구성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요. 시청자의 의견을 듣는다. 그리고 편파적인 컨텐츠를 지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영상 중에 신뢰도 평가에 도움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영상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구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아름님에 관련된 컨텐츠였습니다. 내용 자체는 과거 티아라의 멤버인 아름님이 지인들과 팬들에게 돈을 빌리고 있다 라는 것이었죠. 이 컨텐츠를 눈여겨본 건 컨텐츠를 올리고 아름님 본인이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거기다 해당 피해자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인 컨택이 되었는지 아름님과 직접 통화도 하고 그분의 입장을 밝히는 녹취록도 공개했습니다. 이 과정을 보고 또다시 느낀 부분은 편파적이지는 않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과 자료 기반으로 컨텐츠를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해당 사건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다른 이슈들이 있었지만 해당 구간의 나머지 영상 중에서는 신뢰도 평가에서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는 없었습니다. 이 세 번째 구간에는 특별히 신뢰도 평가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컨텐츠는 없었어요. 신뢰도 평가란 아무래도 감점으로 진행되기에 가짜뉴스 혹은 성급한 보도를 기대했지만 그런 컨텐츠는 이 구간에 없었습니다. 다만 이강인의 사과문 컨텐츠를 왜 체크했냐면 여타 다른 언론 매체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과문을 올렸다 아니면 직접 사과를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사과문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사과하는 과정에서 결국 광고와 같은 금전 이슈가 발생하니 행동으로 옮기는 것 같다는 그런 지적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소신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 같아서 조금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번째 섹션에서는 일단 탕후루 분쟁에 관한 내용을 볼 텐데요. 해당 컨텐츠를 단순히 이슈화해서 조회수를 얻겠다는 게 아닌 과한 비난 여론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먼저 법적 문제가 아닌데도 사과문을 올린 진자림의 용기를 언급하고 비난이 아닌 이해와 관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해당 이슈는 유튜버라면 좀 더 자극적으로 이어나가고 싶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라 보여졌는데 그렇지 않는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볼 컨텐츠는 이선균 법안에 관한 동료들의 기자회견입니다. 해당 컨텐츠에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 안타까워했지만 연예인은 사생활로 돈을 버는 행동도 많이 한다. 그러니 좋은 것만 공개하고 나쁜 건 공개하지 말자는 건 아쉬운 부분이다라고도 말하며 감성적이고 충동적인 입법을 우려하는 발언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히 현행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도 가능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를 볼 때 이진호는 연예인이라고 해서 다 감싸는 것도 아니고 해당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하며 그런 콘텐츠를 일관성 있게 구성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구간에서는 직접적으로 신뢰도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콘텐츠가 있었는데요. 바로 가수 영탁과 이진호의 소송 문제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불기소 판결이 났습니다. 이전에 구혜선에게도 고소를 당하는 등 여러 차례 이진호에 대한 고소가 진행되었지만 무혐의로 결론이 났었는데 이번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이진호는 충분한 자료를 기반으로 최대한 검증하고 조심스럽게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구간에선 좀 더 흥미로운 컨텐츠가 하나 있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주목을 받은 건 영상 메인의 세훈과 찬열이 아닌 엑소의 다른 멤버인 백현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지난 6월에 백현을 주도로 SM의 아이돌들과 신인들 모두 계약을 수정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왜 이전 6월에는 백현을 욕하더니 이제 와서 백현을 칭찬하는 이유가 뭐냐 라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확인해 보니 왜 저런 내용의 댓글들이 달렸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논란은 첸, 백현, 시우민이 SM을 상대로 노예 계약을 이유로 탈퇴를 하려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일종의 여론을 이용한 소속사 흔들기로 보였습니다. 왜냐면 예전부터 대형 기획사는 소속 아이돌들을 뽑아먹는 악당의 이미지가 강했으니까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게 실패했습니다. 가장 중점으로 주장한 이유가 정산 내역서를 사본으로 안 줬다였는데 SM에서 갑자기 서명만 하면 내어주겠다라고 하니 따로 명분이 없어진 거죠. 결론적으로 백현이 다른 멤버들과 신인의 계약까지 수정할 수 있게 도움을 준 건 긍정적인 결과죠. 근데 그 과정에서 조금 잡음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제 이걸 팬들의 입장에서 상황을 분리해서 보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왜 욕해놓고 이제는 칭찬이냐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졌습니다. 근데 팬이 아닌 입장에서 보면 이건 분리된 상황인데 라고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진호님이 이 컨텐츠에 대해 따로 해명을 진행한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구간에도 권영찬 관련이나 웅이 관련도 있긴 한데 한 번쯤 보면 좋을 이슈지만 신뢰도 평가에 좀 더 영향을 줄 컨텐츠는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마지막 구간에서도 특별히 신뢰도 평가에 영향을 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사실과 자료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였고 해당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컨텐츠들을 다 훑어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진호는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한 유튜버인가요? 이슈나 논란을 위한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부류인가요? 모든 컨텐츠를 보는 게 아니라 성급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약 200~300여 개의 컨텐츠를 보면 느낀 건 사전 준비나 취재가 충분히 진행되어야 컨텐츠를 만드는 것 같다. 연예계 뉴스에 쟁점이 많다 보니 팬심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만 이 부분은 이진호님이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무조건 연예인을 옹호한다거나 비난한다거나 하는 컨텐츠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컨텐츠만 봤는데 벌써 결과냐?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컨텐츠를 훑어보면서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을 언급을 해봤고 그러면서 이미 부가적인 항목들의 평가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썸네일 관련 평가는 해당 결과를 언급하면서 좀 더 세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추가적인 의견은 댓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컨텐츠 확인 결과를 먼저 볼게요. 자, 뉴스 채널은 사실을 기반으로 정보 전달을 하는 채널이죠. 그 성향을 잘 지키고 있다. 다만 그래서 상황에 따라 큰 이슈가 없는 기간에는 지루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신뢰도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물론 몇몇 댓글에서 보면 뉴스랑 똑같은 이야기 하네. 앵무새냐? 라고 하는데 연예 뉴스 채널 맞아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중요합니다. 자극성보단요. 이제 다만 감점 요인이 있었는데 김세론 양 관련한 영상을 4개 정도 없앴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명 영상도 존재합니다. 고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없앴다. 근데 좀 찝찝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이유에 어쨌든 떳떳하지 않으니 없앴다 라는 판단 하에 5점 감점합니다. 점수는 75점입니다. 이번엔 옵션 항목을 볼게요. 일단 책임감, 전문성 둘 다 해당 없습니다.
앞서 컨텐츠 평가에서 감점이었던 김세론 양의 영상들 이슈가 있지만 해당 감점은 컨텐츠에서 이루어졌고 그 영상을 없앤 이유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관련해서는 해당 컨텐츠를 쭉 봤을 때 연예 기자임을 팔아서 컨텐츠의 신뢰도를 올리려고 하거나 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자료 기반, 제보 기반, 거기다 크로스 체크도 신경을 써서인지 뭔가 법적 문제가 생겨도 대부분 무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차후에 이런 채널은 언젠가는 또 법적인 문제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단순히 그 법적 판결에 대해서만 해당 채널을 판단할 게 아니라 왜, 어떤 사람이, 뭐 때문에 고소를 했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그로 관련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했을 때 엄청 과한 어그로의 썸네일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도 그중 과하다 생각되는 몇 개를 가져와서 저희가 함께 검증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참시의 송이 매니저 하차유를 컨텐츠로 만들었는데요. 제가 처음 이걸 봤을 때 뭔가 전참시의 계략이나 부조리함이 있는 것 같은 어그로여서 그런 방향인가 했지만 내용을 확인해보니 출연료가 적다, 악플로 힘들어한다, 그리고 이제 전참시에 나오는 매니저들은 일반인들인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대가로 많은 부담을 견뎌야 하는 걸 보니 매니저들의 극한 직업이지 않나 싶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극적이지만 그렇게 과하지도 않고 좋은 썸네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가수 에일리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황을 잘 모르는 입장으로서 해당 내용을 봤을 때는 뭔가 사고를 쳐서 방송 불가가 되었나?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외압으로 인한 의혹이 있었고 가수인 에일리가 앨범 발매를 하고도 음악 방송을 하나도 못한 의문점을 지적합니다. 썸네일에 좀 어그로가 있지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박송씨 관련입니다. 당시 박송 형수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는 결과로 이 컨텐츠를 제작한 걸로 보여지고요. 내용을 보면 박진홍 씨 측에서 1,500만 원이라는 돈이 선임한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에게 전달된 내용이 있고 그 변호사가 당시에 김앤장 변호사였다라는 내용을 말합니다. 다만 형수의 무죄와 이 김앤장과의 연결고리가 있는지는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고로 해당 썸네일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호중 음주운전 관련입니다. 굉장히 핫한 이슈였죠. 음주운전을 부정하며 대리 자수를 하고 대리 자수를 시킨 걸 또 다른 사람이 자수하고 이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던 사건인데요. 썸네일만 보면 김호중님과 변호사가 증거인멸의 마무리 지은 것처럼 보이는 느낌입니다. 다만 내용을 보니 그 당시 김호중은 음주운전 이슈에도 콘서트를 강행하고 있었고 만약 구속이 되면 해당 콘서트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의 가장 큰 원인은 증거인멸의 우려였는데 김호중의 변호사로 엄청난 전관 변호사가 선임되면서 김호중의 입장이 음주 사실 인정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증거인멸 우려는 음주운전을 부정하며 했다는 증거를 없애려는 건데 음주운전을 인정했으니 그 우려가 없어 구속을 면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썸네일도 상당히 어그로성이 짙지만 거짓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 어그로성이 짙은 하나의 사례를 발견했지만 1,000개가 넘는 영상 중에 하나를 발견한 것으로 해당 채널 자체가 과한 어그로성의 채널이 된다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그래도 발견된 하나에 대해서 감점 처리를 진행하며 점수는 18점입니다. 고로 총점은 93점이며 신뢰 등급은 S티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정말 많은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기술은 진짜 엄청 빠르게 발전하고 앞으로 이런 가짜뉴스는 더더욱 많아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좀 더 사실 확인을 거친 다음에 판단하는 유보적 판단일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석기 시대가 아닙니다. 빠른 판단으로 생존을 결정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 감정적인 판단이 아닌, 여론에 따라가는 판단이 아닌, 우리가 직접 보고 판단하는 그런 태도를 갖추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